함수 문제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그리고 그 외에 3, 4, 5, 6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는데 1번 영역이 여기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함수 문제가 하나의 셀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에요. 이만큼 영역에 대해서 1번 영역, 2번 영역, 나머지는 한 단일 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첫 번째 여기다가 수식 작성한 다음에 요 수식을 작성한 걸 밑으로 채워요. 네. 자, 주로 물어지는 함수의 종류가 좀 제한적입니다. 1번과 2번, 네, if 판정, 동의 구하나 랭크점 EQ, 그 다음에 추자하고 뭐 미드나 라이트 조합 그런 게 주로 나오는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판매 순위를 구하는데 판매 수량 단위 계의 내림산 순위를 구한 결과까지 위로 붙이고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결 연산을 사용하라. 네. 랭크점 EQ 단독으로만 물어지면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아예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식은 equal 입력합니다. equal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함수 직접 입력합니다. RAN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이 쫙 떠요. 여기에 랭크점 EQ를 더블클릭,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랭크점 EQ 갈로 열기까지가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입력간의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오타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함수의 작성은 제가 설명드리는 풀이법이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법대로 익히세요.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란의 fx 이용해가지고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얻으면서 할게요. 그러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랭크점 EQ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함수인수는 뭐냐? 네, 문제에서요. 주어져요.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판매 수량 같은 행에 있는 이 수식이 입력된 셀과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해당 셀 주소 G5가 입력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F는 레퍼런스 비교 범위인데 판매 수량 8개 제품의 판매 수량 입력된 범위를 블록 잡습니다. G5부터 G12가 입력되는데 이 범위 영역은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수직이 채워지는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비교하는 범위 영역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F4번 기능키를 누르세요. F4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요 영역이 네, 열과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4개가 추가되게끔. 자, 이 절대 참조로 묻는 유일한 함수가 저희 ITK 엑셀 시험에서는 랭크점 EQ 함수가 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랭크점 EQ 함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이 랭크점 EQ가 1번이나 2번 문제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풀이법을 아예 공식화해서 익혀놓으세요.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은 해당 셀을 클릭해서 상대 참조 주소 열과행의 조합 G5 입력되도록 하고, 근데 그 비교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그 다음 오더 부분은 판매 수량이 높은 게 많은 1등이다. 즉 내림사순 순위 밑에 힌트를 보면 0 또는 생략은 내림사순위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라는 판매 수량은 45, 35, 10, 3, 8, 50, 25, 3, 20 8개 중에서 몇 등이다? 2등이다. 두 번째로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2라고 보여지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결과값 뒤에 위자를 붙여라 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합니다. 함수 문제는 20점 또는 0점이에요. 부분 점수를 없어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드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위자를 붙여라. 네.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저 끝단에다가 엔드 직접 입력하시고요. Shift 7번 키 눌러가지고 그냥 뒤에다가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맨들 쭉 끄세요. 저 밑에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서 끌어서 놓으면 중간 단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서식도 복사 붙이게 되니까 요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랭크점 EQ 함수식의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네. 두 번째 함수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 D는 드림, 이외에는 이던으로 구하라 if하고 미드 함수 조합으로 물어지는데요. 네.
if 함수에 대한 출제 빈도도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풀이 절차를 익히세요. 네, if 판정입니다. 제2의 5셀 선택하고요. equal 입력하시고요. if 갈로 열기 fx 누를게요. 그러면 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3개인데 입력란이 첫 번째가 조건식 true 또는 false로 판정할 값이나 식을 입력해줘. 그럼 두 번째가 해당 그 조건식이 만족할 때 true일 때 실행할 실행값, 세 번째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실행값인데 조건은 뭐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 뭘로 넣어요? mid 함수로. 여기다가 mid 갈로 열기 이렇게 입력합니다. mid 괄호 열기까지 입력하면 수식 입력란에 빨간 갈록그림으로 묶이면서 이건 함수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mid를 클릭합니다. mid 클릭하면 mid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어요. mid 함수인수 대화상대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대상 문자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입력셀을 클릭합니다. 그 B5라고 입력되도록 하고요. 셀 주소가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스타트 시점 추출할 시작 위치는 1.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을 거야? 1. 이 케이스는 제품 코드 첫 번째를 뽑을 경우에는 굳이 mid를 사용할 필요 없이 left가 적합한데 어쨌든 문제에서 mid로 물었으니까 mid를 사용해야 돼요. mid 함수를. 그래서 추출 시작 위치는 첫 번째. 그 위치부터 몇 글자 뽑을 거야? 한 글자. 그러면 bm-제로제로 1 문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한 글자 뽑으면 b야. mid 끝났고요. 그 다음에 if를 클릭합니다. 여기 if를 클릭합니다. if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면 네, 제품 코드의 첫 번째가 be인 있냐 이렇게 물어요. 비교 연산자 equal 입력합니다. equal 입력하고 b는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mid 함수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네, 해줘야지 문자로 인식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블레이드 그냥 블레이드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블레이드 좌우에 상따옴표가 따닥 추가돼요. 이렇게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라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쪼개져요. 다시 D이면 드림 그것도 아니면 이든 여기다 다시 if하고 mid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 입력하지 말고 현재까지 작성한 이 if mid 함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equal 뒷부분을요. equal 빼고 수직 입력줄에서 if부터 끝까지를 블록 잡은 다음에 복사하고 여기 밸류 언더바 if 언더바 false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하세요. 붙여넣기 한 이 if를 클릭하세요. if 클릭 한 다음에 네, 수정하세요. 수정은 B가 아니고 D이면 드림. 그래서 비교 대상 B를 D로 그 다음에 실행값은 블레이드가 아니라 드림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든 입력하고 탭키 누르세요. 탭키 TAB 탭키를 누르면 네, 해당 좌우에 상따옴표가 따닥 추가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완성된 함수식이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요 함수식의 자동 체험 핸들 요 점을 밑으로 12엔까지 끌어놓고 마찬가지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은 안되게 네, 자동 채우기 옵션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if 2개 사용하는 중복 네, 이중 if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부터는 단일 셀이에요. 하나하나씩 함수식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라운드 계열 함수가 자릿수 표시 함수인데 복합 함수를 요구되면 네, 라운드 함수부터 먼저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13제를 선택하고 equal 입력한 다음에 ROU 이렇게 입력하면 라운드 계열 함수로 4개가 뜨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 요구하니까 네, 요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다운 갈로 여기까지 채워졌는데 밑에도 이렇게 도움말이 떠요. 텍스트 도움말로
라운드 다운 함수는 함수 인수가 두 개인데 숫자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숫자값이 해당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로 구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AVE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럼 추천 함수 목록에서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입력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에버리지 갈로 열기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fx를 누르면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에버리지를 평균을 구할 값을 지정해주라고 돼 있거든요. 평균을 구할 값은 전체 평균에 대한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 그래서 단가가 입력된 범위 영역을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잡으세요. F5에서부터 F12까지. 넘버 1에다가 네, F5에서부터 F12까지 입력을 하면 한 개가 아닌데? 라고 해서 중괄로 묶이면서 네, 배열로 인식되어져요. 행렬로 인식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 평균이 구해졌어요. 8만이라고. 에버리지 끝났고요. 라운드 다운을 클릭하세요. 수직 입력줄에서 라운드 다운을 클릭하면 라운드 다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네. 그래서 최종 표시 자릿수는 문제에서 내리마요.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1000, 1000, 1000, 1000은 1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어떻게 빼기처럼 보여. 0은 몇 개야? 1000은 3개야. 그래서 자릿수 지정은 -3. 연산법으로 기억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힌트가 안 주어져요. -3. 결과가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해진 결과값은 8만이기 때문에 8만 네 이라서 만 단위까지 구해진 터라 -3 하더라도 결과값은 8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풀이 끝났어요. 라운드 다운과 에버리지 함수식 조합 문제였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FPS 전년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인 전년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구하고 서미프 함수 이용하라. 단일 함수, 단일 셀, 단일 함수 쉬워요. 네, 이퀄 입력한 다음에 서미프 SUM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서미프 더블 클릭. 그러니까 fx 눌러가지고 서미프 함수의 함수의 대화상자. 레인지는 조건 범위인데 FPS의 전년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하라. 조건이 FPS인데 FPS는 장르의 한 종류입니다. 장르의 한 종류. 그래서 레인지 조건 범위는 장르의 입력 데이터 범위예요. D5부터 D12입니다. D5부터 D12고 장르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빼고요. D5부터 D12 영역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요. 입력값이 뭐인 거요? FPS 입력된 셀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는 게 빨라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상따옴이 묶음 FPS로 입력해도 되지만 FPS가 입력된 셀을 클릭하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는요. FPS인 전년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네, 전년 판매 수량 합을 구할 범위는 H5에서부터 H12입니다. H5에서부터 H12 전년 판매 네, 수량인데 이름 정의가 전년 판매 수량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식 완성이 됐고요. 네, 확인 누르면 구했습니다. FPS 전년 판매 수량 합계는 50. 다음 5번입니다. 네, 최다 판매 수량을 구하라. 맥스 함수 점수 주는 문제예요. 이퀄 입력하고 MAX 관료 열기 제일 큰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최다 판매 수량 단위계 판매 수량 단위계 입력 데이터 판매 수량 데이터 입력 범위인 G5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갈로 닫기 수식 완성됐어요. 이꼴 MAX 관로 G5에서부터 G12 엔터 하면 네, 해당 범위 영역 내 제일 큰 값은 50이야. 마지막 6번은 100% 고정적으로 vlookup을 묻는 함수식이 무너져요. 반드시입니다. 제2의 14제를 선택하고 equal VL 입력합니다. VL 입력하고 추천함수 vlookup 더블 클릭. 그러면 VLOOKUP 갈로 열기까지 채워지면 네, 이 상태에서 이 절차를 익히세요. 이 상태에서 fx 누르세요. fx 누르면 vlookup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줘야 할 값은 반드시 문제에서 H14에 입력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14를 클릭하세요. H14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하는 범위는 네, 제가 혼동되지 않는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H14셀에 입력된 값이 BM-재료조류 1입니다.
이 BM-00 1이 입력된 셀 찾으세요. BM-00 1 B5셀이에요. 그럼 B5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고정시키세요. 끝셀은 H12. 그래서 B5에서부터 H12 B5에서부터 H12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H14셀에 입력된 값의 입력 셀로부터 시작해서 네 H12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열 중에서 몇 번째 열을 값을 가지고 올지 지정해 달라라는 건데, 문제에서 H14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서 뭘 가져오라라고 요구하느냐면 판매 일자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포함된 열 중에 판매 일자가 몇 번째 있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판매 일자가 있어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에 추출하고자 하는 판매 일자가 있느냐? 네 번째예요. 그래서 4. 그 다음 조회 방식은 그냥 0으로 고정시키세요. 숫자값이 0. 정확하게 일치로. ITK 엑셀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밖에 안 나와요. 네. 문자 코드 대상으로 찾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브이로그 함수식 요렇고요. 확인. 네. 자, 조건이 판매 일자에 대해서는 예시를 날짜 형식으로 표시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년번호로 표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요. 홈탭 표시 형식에서 일반되어 있는 부분을 날짜로 바꿔요.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 이렇게 2025-02-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에서 요것도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